네, 원빅 뷰티풀 빌. 이름부터 눈길을 끄는 이 법안이 월가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 경제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청사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발효가 됐습니다. 세제 개혁이 폭넓게 이뤄졌고 필요한 분야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방 재정 적자를 더 키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과 함께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의 월가 전략가들은 조금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번 법안이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고 분석을 했고요. 투자자들 역시 벌써 업종별로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더슨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만든 피터 앤더슨 대표는 이 법안을 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연준의 제로금리 그리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경제를 부양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걸 멈추고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가장 눈여겨본 건 국가안보를 강조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나 군수시설만 짓는 게 아니라 방화벽과 데이터 보안, 이런 사이버 영역까지 포함을 하게 된 거죠. 법안은 국방 분야에만 약 1,5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드론, 군사 인프라, 인공지능 개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앤더슨 대표는 사이버 보안이 국가 권력의 새로운 최전선이 될 거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포트폴리오에도 팔로알토, 사이버아크 같은 보안주 그리고 제조업 장비를 빌려주는 유나이티드 렌탈스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견도 있습니다. RBC 웰스 매니지먼트의 타트 와이토 전략가는 이번 법안을 다음 재정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AI, 국방, 물류, 전기와 같은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재편한다는 거죠. RBC는 광산, 건설, 운송, 전력, 방위, 그리고 대출 수요까지 늘어날 은행까지 채굴하고 짓고 운송하고 전력을 공급하며 보호하는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버 크레스트 에셋 매니지먼트의 로버트 티터 전략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산업재와 에너지 인프라가 당장 수혜를 볼 거라고 말을 했죠. 그는 이건 분명 새로운 재정 사이클이자 재정 부양 사이클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는 제조업을 위한 세제 혜택도 담겨져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나 공장 건물 비용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티터는 기술 분야도 덕을 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AI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는 물론이고 그 기술을 쓰는 기업까지 폭넓게 혜택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는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관세 변동성 속에서도 기술 산업재 중소형주 비중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두가 낙관적인 건 또 아닙니다. CL 월러드 캐피털 파트너스의 코디 윌라드 대표는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냥 미국 정부가 늘 해오던 재정 지출과 인프라 투자 약속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얘기죠. 스프로트 에셋 매니지먼트의 폴웡 전략가는 훨씬 더 비판적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적자와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정 지배 상태로 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이 재무부 자금 조달에 종속이 됩니다. 결국에는 실질 금리는 내려가고 달러는 약세로 가면서 실물자산 선호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웡은 장기적으로는 승자는 실물자산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달러는 떨어지고 장기채는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가 말한 실물자산에는 금과 석유, 부동산이 포함이 됩니다. 스프로트는 금과 이런 귀금속들을 이미 많이 담아놨고 우라늄, 구리, 히토류까지 투자 비중을 넓혔습니다. 그만큼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정책 변화를 모두 계산에 넣은 포트폴리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모든 업종의 호재는 또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청정기술, 그러니까 이 클린테크 분야가 그렇습니다. 앤더스 대표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좋은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티터도 이번 법안으로 혜택이 크게 줄었다면서 단기 부진 가능성을 함께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은 청정에너지와 생산세 공제와 투자세 공제를 줄이는 속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거기에 프로젝트 마감 기한도 훨씬 더 앞당겨졌고 중국과 이란, 러시아처럼 특정 국가와 연계된 기업들은 아예 지원 자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RBC의 투 전략가는 병원과 이 관리의료 분야문도 정부 보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결국에 이렇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산업, 기술, 방위 분야에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이 청정에너지와 일부 서비스 업종에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이 남길 기회와 위험, 오늘 내용이 투자 판단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